네, 건강 복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강의인 것 같아요. 이 복제 강의가. 얘를 도대체 어떻게 10분, 15분으로 줄일까? 그죠? 오늘은 간과 담, 목에 해당하는 간과 담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양 오행, 오행 중에서 이제 목은요, 오장에 해당하는 장기는 간이고요, 육부에 해당하는 장기는 담입니다. 그리고 간과 담에 연결되어 있는 얼굴에 있는 부분은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눈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봐도 눈이 약간 충혈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흰 눈동자가 노랗다거나 이러면 이제 간이 안 좋거나 간이 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피곤하신 분들이 이제 눈으로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과 담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신에서 이제 간과 담이 관장하는 부분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뭐 간의 역할 중에서도 뭐 단백질 합성하거나 이런 역할들도 있고, 또 이제 한의에서는 이제 간이 다 근육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신 분들, 간이 무리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같은 데가 잘 결려요. 그리고 쥐가 잘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경락할 때도 얘기를 드릴 건데 이제, 간 경락이 여기 어깨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잘 뭉치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셔서 어깨가 잘 뭉칠 수도 있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 뭉치는 게 오래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있는 간경락은 이렇게 크로스로 손을 그러니까 크로스로 해서 이제 어깨 쪽을 만졌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간경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졌는데 시원하다, 좀 주물렀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손을 댔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이미 많이 뭉쳐 있는 것이고 그게 간과 담이 이제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런데 결릴 때 담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담이 바로 여기 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간과 담에 연결된 감정은요, 이제 화와 짜증인데요. 우리가 간의 크기는 간은 우선 어디에 있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가슴 아래쪽에 되면 거기가 간의 자리예요. 그리고 크기도 손바닥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간의 크기, 무게는 우리가 두근 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근 반, 세근 반 할 때 그 두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한 1.2kg 정도 평균, 남성의 경우에는 1.5kg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두근 반, 세근 반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근 반은 이미 1.8kg잖아. 한 2kg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간이 부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은 아까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간이 붓게 되면 이 오른쪽 갈비뼈 밑까지 내려와서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갈비뼈 바로 밑에를 세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거기가 이제 시원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에 지방이 좀 많이 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간의 위치라는 걸 잘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간은 오미, 5가지 맛 중에서 신맛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유난히 당긴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간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유난히 신맛이 많이 당기냐면요. 임신했을 때 그 초기 임산부들이 입덧을 하면서 신거, 그래서 과일 많이 찾게 되고 아니면 신김치나 저는 과일하고요. 그 김치말이 국수를 좀 많이 먹었어요. 첫애 때. 신김치 들어간 국수. 상콤하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초기에 임신 초기에는 탯줄과 태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탯줄과 태반은 간의 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신맛이 당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뱃속에 태아가 목에 탯줄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애가 별나 가지고 탯줄을 목에 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탯줄이 가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탯줄 우리 곱창 보시면 곱창이 탯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가늘면 잘 이렇게 엉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왜 탯줄이 가늘어지냐? 그때 태반이나 탯줄이 만들어졌을 때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당연히 탯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는 간을 정말 잘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과 담에 연결되는 색깔은 청색이고요. 그 청색 음식들을 드셔 주시면 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계절은 봄입니다. 그래서 봄을 유난히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태생적으로 간과 담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난히 올해 올해 봄을 내가 좀 타.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올해는 봄이 되니까 싱숭생숭하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간이 그때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 눈이 뭐 충혈된다거나 근육이 잘 뭉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요. 기본이 되는 장기, 간과 담을 보호해 주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간과 담 경락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자, 간경락. 자, 간경락은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지.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이 좋다 안 좋다는 엄지발톱의 상태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엄지발톱에 무좀이 있어서 엄지발톱의 상태를 못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좀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무좀이 생기는 거긴 한데 간이 기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쇠해졌을 때 무좀이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발톱 무좀 약을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발톱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런 피부에 바르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독하게 됩니다. 피부에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약들은 다 이제 다 흡수가 되게 되면 간에서 해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한 경우에 그런 독한 약을 쓰게 되면 더 안 낫는 경향이 있어서 어 잘 보는 의사들은 발톱을 뽑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경락은 엄지발가락과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이렇게 태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녹변을 본다거나 했을 때 요 부분을 꾹꾹꾹꾹 눌러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락은 다리 안쪽 종아리 이렇게 무릎 안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올라가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경락들은 간과 담 경락이 이렇게 대칭이에요. 담 경락은 새끼 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복숭아뼈를 지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엉덩이를 지나서 그 갈비뼈 바로 밑에 아까 우리 두드렸던 부분 있죠. 그죠? 그 두드렸던 부분을 지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꾹꾹 눌렀던 어깨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깨를 지나가면 어깨 뭉치는 분들은 어디도 같이 뭉쳐요? 여기 뒷목 잡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담이 잘 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과 담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도 뭉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뭉치게 되면 이게 두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리를 지나서 귀 옆을 지나서 여기 관자놀이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간 경락이 끝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 경락은 어디냐면요. 눈 앞쪽이요. 그러니까 눈꼬리 쪽은 간 경락이고 그다음에 눈 앞쪽은 담경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 주변에 이제 경락을 자극을 해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눈의 피로도 풀어지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피로는 간과 연결된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얘는 기미 주근깨하고는 달라요. 얘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다크서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눈 주변을 마사지를 잘 해주면 다크서클도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눈으로 피곤 많이 오시는 분들, 눈 주변 마사지를 할 때 온열 마사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눈 위쪽, 아까 이제 담과 간 경락이 눈 위쪽으로 끝나잖아요. 거기를 이제 따뜻하게 뭐 따뜻한 수건을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제품 중에 아이 디바이스가 있는데 걔가 이제 온열감도 있고 마사지도 해주거든요. 그렇게 온열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눈꺼풀 위쪽에 눈물샘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샘의 성분은 물 더하기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름은 온도가 낮아지면 굳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경락이 막혀 있으면 얘가 이제 굳어서 안구 건조 같은 것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자, 간은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간은 그냥 화학 공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은 500가지가 넘는데 이거를 다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간이 하는 일은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열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이런 물질들이 소화가 돼서 이제 간으로 첫 번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그 당을 다시 이제 그 다당으로 그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장량이 초과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아니라 지방 형태로 간과 간 주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 형태는요 무한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 세포가 늘어나서 비만, 살이 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 지방 대사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이 아미노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간에 저장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재료로 간 자체에서 단백질과 효소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단백질과 효소 합성이 되지 않아서요.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단백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물질을 수송하는 건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몸이 붓는다라고 하면 이제 간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종이다 하면 신장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신장은 저녁 때 붓는 사람. 그죠? 그때는 이제 신장이 안 좋은 거고 아침에 붓는 사람들은 간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간은 이제 지방 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능인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독성이 적은 물질로 바꿔주는 일을 이제 간에서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독성이 뭐가 있냐면 술 생각나시죠? 술. 그죠? 알코올 대사를 간에서 해요. 그런데 간은요, 우리 몸은 생존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해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서도 살이 찌지만 이런 대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살이 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독성이 있냐면 약과 같은 약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도 이제 독성이라고 봐서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이 돼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픈 아이들은 약을 많이 먹게 되니까 성장을 잘 못하게 돼요. 성장도 위에 나와 있는 대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약을 먹게 되면 해독 작용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 성장을 하려면 우선 면역력부터 높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독작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단백질 대사가 될 때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성분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독성이 강한 성분을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단백질 중에서 육류 단백질, 그러니까 붉은 색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중간 대사 산물도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성분은
수인성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에 녹아 있다가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간과 신장은 둘 중에 하나가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하나에 무리를 줘서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또 간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담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담즙, 쓸개즙인데 이 쓸개즙은 간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이제 쓸개에서 분비가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담즙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제 간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주로 간이 일을 하는 시간은 우리가 자는 시간, 자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11시부터 1시 우리가 아이들 키 크려면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대사를 하려면 혹은 담즙을 만들려면 해독을 하려면 그 시간에는 자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밤 시간 동안 담즙이 만들어져서 이제 쓸개즙에 이렇게 보관이 되는데 그때 이제 쓸개에 쓸개즙이 잘 들어가게 되려면 그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담즙은요. 주 성분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성분인데 그래서 담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담석은 결석하고는 달리 기름이 굳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눈물샘이 굳은 것처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담석이 생겼을 때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좋은 기름, 인지질, 레시틴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게 되면 기름은 기름에 녹으니까 걔네가 녹아서 잘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즙이 이제 배출이 될 때 앞에서 얘기했던 해독 작용을 하고 남은 대사 산물을 담즙과 함께 소화기관으로 배출을 해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 간과 장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도 이런 간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독성도 잘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을게요. 장에서 흡수된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도 있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분비된 호르몬은요 간에서 대사가 돼서 그 농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성 호르몬은 그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자처럼 유방이 발달하거나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유난히 가슴이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남성인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 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많은 호르몬이 체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에서 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 수치를 계속 검사를 하거든요. 간에 무리가 될까 봐.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호르몬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간에서 간 기능이 망가지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호르몬은 또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호르몬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갑상선이거든요. 근데 갑상선 질환이 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이제 항체를 생산하고 혈류량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에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 앞에서 이제 간이 단백질 대사 산물을 해독하는데 이제 많은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 대사산물의 독성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간에는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대사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사이사이의 일들에 다 관여를 하는 것이 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간에 좋은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8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걔를 세트로 다 드셔주셔야 어느 한 군데 구멍이 없이 이런 대사 활동들이 다 원활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교적 흡수율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50에서 9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대부분이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버릴 수도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열이나 산도 변화에 민감해서
짧은 시간 간격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그 시간 간격만큼 그 횟수도 맞춰서 그리고 그 양도 맞춰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비타민 B군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밀크시스 추출물,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은요, 간 수치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항산화 효소 생성을 증가시켜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간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밀크시스를 올려준다는 그런 간 수치가 뭐냐? 보통 이제 간 수치는 간 수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GOT, GPT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간 세포가 파괴될 때, 간 세포가 죽을 때 그 세포 내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게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니까 측정이 되는 수치인데요. 보통은 간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간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간 수치만 가지고 내가 간이 건강하다 이렇게 맹신을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간 질환들이 만성으로 변해가지고 이미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정상 수치 범위에 있는지 또 보셔야 되지만 이제 꾸준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 뭐 피로감이 있다, 황달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 담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음식들. 아까 청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색이라고 하면 동양에서는 녹색과 파란색, 초록색과 파란색을 둘 다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녹색 식품은 공통적으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아스파라거스, 그죠? 샐러리, 풋사과, 그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것들, 시금치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다 그 피로 회복하고 관련이 있는 간 기능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조개류들을 끓이게 되면 이게 푸르스름한 국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푸르스름한 국물이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첩국이나 굴국 같은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해장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먹잖아요. 해장이라는 거는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간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거니까 이렇게 따끈하게 제첩국, 굴국 이런 거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